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삼,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3월 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2020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한용으로 마스크 써요. 네, 쓰세요. 저는 방한 이 안면 마스크를 쓰고 밤마다 청와대 앞을 산책을 하는데 와, 이거 미국 같았으면 이 스나이퍼가 저를 보고 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산책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산책을 합니다. 조깅까지 하고 싶은데 그때는 진짜 총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청와대 앞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주님이 저분들을 먼저 빨리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혹시나 사망자 나오면 욕먹을까봐 오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박사님 오늘 마스크가 안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마스크가 좋게 됐어요. 근데 저 마스크는 오래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진짜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나타나는 그런 신체화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요즘 자주 체하는 것과 허리 통증의 원인은 마음이 무의식 중에 신체에 영향을 줘서 발생한 신체화 증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마음이 제자리를 못 잡게 있기 때문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야 뿌듯한 존재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음이 제자리를 잡으면 신체화 증상은 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본다. 통증 1.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현기증이 느껴지며 속이 미식거린다. 체했네 제길. 빈속에 소화제 2알 먹고 다시 눕는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게 마치 회전열차를 탄 듯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지난밤 치킨에 맥주 한잔하고 잤는데 그것 때문에 체한 걸까? 새벽녘까지 회사 문제를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다.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증상일까? 지난 6월 파리 여행을 바로 앞둔 3일 전에도 지금처럼 체하는 증상이 있었다. 딱히 체할 만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는데 파리 두골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12시간 비행 내내 계속 체한 상태가 지속돼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마음이 신체에 뭔가 작동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2시간 이내의 비행 경험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가는 장거리 비행은 처음이라 무의식 중에 긴장했고 그 영향으로 소화불량 및 체하는 일이 계속 생긴 것 같다.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신체화 증상에 관해서 존 사노, 뉴욕대 재활의학과 교수의 통증 혁명 중에 재밌는 문장이 있어서 기억해본다. 12지장 궤양은 심리적 긴장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의 초점을 심리적인 것이 아닌 의학적인 부분에 두고 있으며 위산분비를 중화시키거나 방지하는 약을 처방한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학은 열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의과대학에서 그토록 주의를 받았던 대증요법밖에 되지 못한다. 하지만 신체를 치료하기만 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근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만다. 물론 몇몇 의사들은 심리적 긴장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당신은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등과 같은 피상적인 수준이다.
통증 2.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통증이 있다. 난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허리 요통은 몇 번의 디스크 수술 위험이 있었지만 다행히 수술 없이 안정화됐고 별탈 없이 생활하고 있다. 문득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요통과 그 시기에 맞물린 직업의 전환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그에 따른 고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 결과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아닐까? 라는 가설을 세워본다. 마음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봐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 정신과나 뇌과학은 마음이라는 문제를 심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뇌라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듯 싶다. 불안한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황상민 교수의 마음 읽기에서 마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갭이 생기는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에 관한 설명을 인용해본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별 고민 없이 어떤 규범적인 기준이나 정답과 같은 틀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맞추려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과 스스로 인식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곤혹스러워진다. 억지로 맞추려는 행동의 결과는 비극이 되기 쉽다. 20203 신체화 증상 뭐 이런 식으로 일자를 적고 간단한 제목을 써둔다. 이전에 초고도 그걸 쓴 날짜에 초고 그대로 보관을 일단 해둔다. 원래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아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 글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처음 해봤는데 괜찮은 듯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지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체를 모르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마스크 탓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몸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신체적 아픔을 느끼는데 가장 분명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그거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정상에만 대응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몇몇 이 깨어있는 좀 똑똑한 의사는 그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의대 교과 과정에서도 이 정상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환자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교과 과정에는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를 보면서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으니 이게 의사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거냐 의사 코스프레를 하는 거냐 지금 이 사연이잖아요. 왜 갑자기 조용해져요? 의사협회 그 가스통 들고 난리 칠까 봐요? 피부 디비졌다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박사님. 언제 디비졌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를 자책하거든요. 네. 그럴 때 피부가 턱 주변에 확 올라와요. 확 올라요. 여드름 올라오듯이.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본인은? 그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고 싶어서 끝까지 집착하고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대체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어떤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가? 내가 죽여버려야 되나? 아니면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지 하니까 피부가 아주 곱고 이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용서하면 마음은 편해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피부도 바뀌던가요? 피부도 그러면 좀 잠잠해지기는 한데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죠. 어떤 분이 저는 아토피가 있는데 해만 나가면 싹 나아요. 그래 놓고 왜 그럴까요? 공기가 좋아서? 공기 좋긴 뭘 좋아. 본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주위에 그 징글징글한 인간들 안 보고 본인이 마음 편하게 사니까 아토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기 같은 말씀 하지 마세요. 턱 쪽에 공허해요. 여드름 나는 건 그 여성의 생리주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네. 의사가 다 여성의 생리주기가 될 때쯤 되면 신체적 변화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호르몬 분비에서의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그냥 전문가의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성의 생리주기에 되면 모든 여성들이 턱 주위에 여드름이 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보통 여성이 생리주기 그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아, 그렇죠. 이렇게 나는 생리 뭐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겪어요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분들은 되게 자기가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없이 나는 여자라서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강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생리주기 때가 되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랑 자주 트러블이 나요. 그럼요. 네. 그 말은 본인이 여자라는 걸 인식할 때 세상에 대한 불편함 또는 주위에 있는 인간들에 대한 거부감, 그걸 공격성, 이런 게 잘 드러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생리주기 때도 전혀 뭐 심리적 동요도 없고 그냥 잘 지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수용하고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심리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병들 보면 왜 암 같은 거는 유전병이라고 하잖아요. 유전력이다 이런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들은 이 인간의 병을 전부 다 생물적인 이유로서 설명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건 유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뭐 그걸 가지고 따져요. 유전이라는데. 자, 자고 일어나면 목이 결려있는 건 잘 때 긴장해서 그런가요? 잘 때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잘 때는 그 평소에 긴장이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못한 상태로 자니까 그게 목이 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네. 우리가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몸도 변할 수 있고 자기의 꿈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네. 박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어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약간 이야기가 마음 먹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나요? 작동하는 대로 몸이 반응을 한다. 마음이 작동하는 거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 몸의 안 증상으로. 좋은 마음이 가지는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을 우리 몸이 받아가지고 정상으로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박사님 몸이 왜 아픈가요? 라고 할 때 그게 아픈 증세가 왜 일어나나요? 하는 거는 너 마음이 너 스스로를 부정하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성이 있고 또 너 생활에 있어서 너가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때때로 있단다.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너가 왜 욕구 불만이고 왜 불행하고 왜 그런가를 본인 스스로 알기보다는 이거는 다 문모씨 때문이야, 박모씨 때문이야, 그놈의 빨갱이들이 문제야 이렇게 누구 탓으로 돌리거나 또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누군가를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멀리 가지 못하고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의 도끼가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신체의 아픔이고 통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놀라라. 제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몸의 통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조금 더 생각해보니 이상하게도 몸이 아프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나아지지 않고 현상 유지에 그치거나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대로 생각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진짜 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 몸이 아프게 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겁이 많은 성격인 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몸이 아프고 또 통증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고 자책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증도 있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목이 변형된 것이 나오는 걸 보면 완전히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보기도 어려워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불안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막연히 느껴온 불안은 두 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인이 억누르고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의 또 다른 마음도 확인하고 자기의 불안한 이유도 스스로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편한 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표현을 하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